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매년 5월 21일은 세계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세계 부부의 날이 과연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이 시대 부부의 의미란 무엇일지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하충식 총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올해 이제 21일에 세계 부부의 날 기념식이 창원에서 열렸다고 알고 예. 있는데 이게 창원에서 얼마 만에 열린 건가요? 예, 실제 1995년 5월 21일 날 첫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 진행되다가 2003년도에 부터 이제 작년까지 22년 동안 서울 국회에서 열렸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총재 취임하고 나서 우리 부부의 날은 창원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민간인이 청원해가지고 국가기념 유일한 거지만 건국 이래로 그것도 지방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부부의 날 자선을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는 83년도에 도청이 이전이 됐습니다. 역사가 짧아서 문화상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부부의 날이 만들어진 창원에서 이 행사를 한다면 창원을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창원에서 하자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22년 만에 국회에서 하다가 창원으로 옮겼습니다. 네, 정말 창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기념일을 22년 만에 창원에서도 기념식을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 부부의 날의 발원지가 바로 경남의 창원입니다. 네. 이 세계 부부의 날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때 95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 방송에 뉴스 방송에 아이한테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뭐 놀이동산 가는 거예요. 그거 장난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보고 가정 해체가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자라고 해서 목사님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둘이 하나 된다 해가지고 5월 21일을 부부날로 합시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공동대표를 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예, 95년도에 한 어린이가 했던 인터뷰를 한 목사님이 보시고 예. 이렇게 세계 부부의 날을 제안을 하신 건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대표로 처음부터 함께한 인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총재님께 처음 제안을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때 제가 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아마도 좀 부탁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 저를 목사님 모셔가지고 가정 해체가 심각한데 우리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밝은 사회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깨웁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취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공동대표로 강영을 목사님하고 권영상 변호사님 그리고 제 세 사람이서 국회 통과될 때까지 2007 국회 통과까지 공동대표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민간에서 발의한 어떤 기념일이 국가 기념일까지 지정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이 참 어렵기도 하고 길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실까요? 건국 이래로 민간인이 청원해가지고 국가 기념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 정말 그때 우리 이주영 마산 국회의원이신 이주영 국회의원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분이 워낙 의정 활동 성실하시고 주위 대인 관계가 좋으셔가지고 정말 이주영 의원님의 헌신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부부의 날 제안했던 권재도 목사님도 계셨지만은 거의 대부분을 이주영 의원님께서 성실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인이 청원해서 그것도 지방에서 국가기념일이 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주영 의원님의 그 성실함, 끈기, 열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의 노력이 모여서 이렇게 5월 21일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부부의 날이 된 거죠. 또 총재님께서는 지금 의료재단 의장도 맡고 계시고 또 원래는 산부인과 전문의시기도 한데 이런 직업적인 어떤 소명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사회사업에 대한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 방을 둘이 쓰거든요. 옛날에는 가나니까 예. 하숙할 때. 둘이 쓰면 제가 혼자서 청소를 10년간 했습니다. 통상 2주하고 같이 해지거든요. 예, 그쵸. 근데 저는 제가 그 10년 동안을 제가 항상 청소를 했고 무엇이든지 좀 남을 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어려운 환경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제가 울컥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서 기꺼이 제가 나섰습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벌써 31년이 된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신데 나아가서 이제 이 사회를 위한 어떤 공익적인 활동에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노인들은 일정 부분 본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 보면은 특히 시설이라는 아이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연관이 된 거예요. 사실 시설에 있는 아이들 보고 그 가정에 있었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자랄 건데 그리 못하니까 그래서 뛰어들게 된 경우도 있고 한데 보면 정말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왜 놀이동산을 가게 됐냐 하면 학교에 다니면 아이들이 자랑을 해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때 국가 재정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했자 어린이날 뭐 체육관에서 잠깐 뛰어놀다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가는 그런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하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체험학습을 30년에 제가 만들어냈어요. 아이들 데리고 처음에는 버스 2대를 가지고 이제 됐죠. 처음에는 제가 도청대 뒷산을 데리고 갔었으면 맛있는 걸 싸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 겸손함, 호연지기를 길러주러 산을 데려갔는데 애들이 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통도 환타지야 놀이동산을 간 거예요. 그때도 애들이 죽을라 해. 너무 좋아서. 이 모든 것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겹쳐서 그리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늘 이렇게 피력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난해 또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총재로 이렇게 임명이 되셨는데 총재로 위촉된 이후에도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 부부의 날을 갖다 늘 알리자. 그리고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남들한테 기감이 되고 또 본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쪽에 집중을 했고 일단은 이전까지는 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1,000만 원씩 500만 원씩을 올려서 이 상을 받았을 때는 상금도 일정 부분 거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분도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또 부러워할 수 있게끔 해서 기감이 되고 나도 다음에 저 부부 날에 부부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하자. 그리고 또 이게 일차적으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에 이런 부부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우리 이웃 나라에도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총재가 있고 대표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의 날이 국가기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부가지자체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지원해주고 또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하면 뭐 원주나 경주나 상주나 이런 데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국가 기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잘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회에서 우수 사례를 또 발굴해서 시상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마다 올해 부부상을 수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9상의 수상자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올해 부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떤 과정 또 어떤 이런 기준에 맞춰서 수상자를 결정을 하나요? 일단은 우리
중앙 일간지에 조선일보에다가 공고를 하고 또 다른 SNS를 통해서 알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도 받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추천받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심사를 해서 그래도 직능별로라든지 일정 부분들이 나눠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올해 부부의 상 그 수상자 관련된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고 또 감동적인 사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19상의 올해 부부상 수상자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첫째 이제 대상을 받은 우정민 부부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게냐면은 산청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산청에 사는데 그때는 남아선호상이 있어가지고 남자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애를 7명 낳은 거예요. 그중에 이제 머신말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제 산청에서 진주에 병원 가다가 부부가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그때 막내가 3살이고 예. 큰딸이 고3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김해에 가서 공장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오글오글 7남매가 같이 아이고. 생활하고, 예. 또 그렇지만은 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장 내에서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그때는 한 25세가 정년기였습니다. 25, 남편은 27이었어요. 남자로서 고민이 안 많았겠습니까? 그제? 처갓집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처남, 처제가 6명이나 되고 있고, 예. 이걸 다 시집살이, 애우살이를 하려면은 다 희생, 헌신이 따르잖아, 그제? 예. 고민도 했겠지만, 그래도 사랑 힘이 엄청 컸던지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막내까지, 막내치까지 시집을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글로만 끝났으면 그럴 건데 어떤 이냐면은 이 3살짜리가 고3이고 그 3살이었잖아요. 예, 그제? 막내. 그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저희들은 아까 사회사업 일환으로 봄 되면 마음으로 보는 세상 해가지고 이제 놀이동산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예. 혼자 오기 또 민망하니까 자기는 막내니까 장족하고 나이가 또래가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같이 대구 방랑도도 다니고 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주고 이 아이가 간호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우리 병원 다시 취직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7년 되면 본인을 해외여행 보내줘요. 예. 해외여행 보내주고 10년이 되면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예요. 이사장님, 나는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형부하고 언니가 나한테는 부모가 같은데 이 사람 두 사람을 대신 보내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되지 해가지고 아까 부모님 회의 갈 때 예. 갔다 오고 했던 그런 감동을 주는 아이가 이제 이번에 대상을 받았고 네. 그다음 둘째는 그 인천에 양팔 없는 마라토너 있잖아, 그지? 예, 예. 그분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감전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양팔을 잃었는데 처갓집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예. 힘들고. 그래도 그분이 진정의 반대를 뿌리치고 결혼한 거예요. 지금 참 잘 살고 있고 또 한 분은 102살 된 치매. 아버지를 예. 한 집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지, 그죠? 또 한 분은 또 장모님하고 친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분도 있고, 정말 그러니까 부부 간의 긴밀함도 있지만 또 가족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진짜 어디 내놔도 대한민국 어디 내놔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러게요. 생각이 들고 이제 내년에는 예. 이제 부부가 뿐만 아니고 부부라고 하지만은 또 남편이 갑자기 사별할 수 있잖아요. 그제? 예. 그것도 뭐 개인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니고 국가윤리 수행하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제?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지금까지 홀로 살고 계신 분은 그 사랑이면
부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수천 배 더 클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이제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아름다운 선행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한테 소개하고 또 본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서로 박수치고 격려할 수 있게끔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부부의 사랑을 넘어서 가족 그럼요.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분들이 이렇게 진짜 있죠, 그죠? 수상을 하는 거네요. 네, 올해 지자체도 선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디가 수상을 했을까요? 양평군입니다. 오. 양평군에는 17년간 그 부분 행사를 잘 했을 뿐만 아니고 예. 김종환 가수가 우리 저 홍보대사예요. 그 부부날 기념비가 양평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안개 공원도 거기 신설되어 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양평군이 선정됐습니다. 예. 이 부부라는 관계가 단순히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건강함과도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가장 기초 단위가 사회 기초 단위가 가정이에요. 예. 그 중심에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제?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각각의 가정이 정말 소중하고 그 중심에 부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의 소중함을 알리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 또 그 안에 있는 부부가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결혼하는 인구도 많이 줄고 결혼은 이제 선택이다라는 인식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 부부 간의 어떤 역할이나 가치관도 사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소득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 또 어쩔 수 없는 소득이 통상 많이 우리 사고를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환경도 생활 패턴도 바뀌고 해서 하는데 그러더라도 저는 이제 큰 존중과 배려라는 큰 흐름이 있다면 그제 그런 거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존중과 배려라는 게 있다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느낀다면 예. 또 갖고 싶은 있을 수도 있는 거 또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화목한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면 또 아이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사실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의 이 존중과 배려라는 가치는 가장 중요하고 또 변하면 안 되는 예.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부부 간의 갈등이나 또 이혼을 다루는 조금은 자극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사는 그런 부부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제일 많이 반성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예. 그렇지만은 제가 숱하게 많은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버림받는 아이들도 많고 예. 부모님의 사랑이 절실한 지역 아동센터가 창원에 경남에 10,000명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혜택을 예. 보는 아이가 그만큼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심에 가정이 제일 소중한 부분이고 근데 가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밝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되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다음에 헌신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다면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제일 소중한 게 내 가정이지 않나 싶은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부가 함께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의 소중함을 느낀다면 그래서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집사람도 환자한테 진찰할 때 환자 대하시 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게 반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 사람 그러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조금 남을 위해서는 조금 더 헌신도 하고 좀 손해도 보지만 집에서는 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 못하는 사람 더 많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장 소중한 게 아내잖아, 그죠? 가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이제 아내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생각이 바뀌게 될 거고 행동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참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또 가장 예의를 지키기 어려운 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가족인 만큼 더 예의를 지키고 또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또 부부, 또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세계 부부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이제 총재로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세계를 떠나서 우리 주위에 가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확산시키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곳이 가정이에요. 예. 내가 가장 소중히 끝까지 지킬 것도 가정인 거예요.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이제 그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고 또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 나라도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본에는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는 부부간의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또 책임도 헌신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들 또 잘하고 계신 분 계시지만 대부분 또 그리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 저 역시 절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정말 소중한 걸 잊고 있었구나. 가장 예. 소중한 분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분을 갖다가 소홀히 한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많이 로 생각하면 가장 나한테 소중한 사람은 우리 아내인데 아내한테 잘해야지 싶은 생각이 들고 항상 미안한 마음. 그래서 좀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내만 생각했고 다투기만 했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런 미안함, 죄송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저부터 받게 예.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그제 잘하고 계신 분은 잘하시면 되지만 못하신 분들은 입장을 바꿔서 하고 남한테 하는 게 반만이라도 아내한테 배려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들이 많이 퍼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돕고 가정의 소중함도 알리고 또 우리 이웃으로도 이웃 나라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덕분에 정말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하충식 총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